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 모가 분갈이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로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키우기 쉽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배려를 해서 작년에 이 나무 분갈이 해가지고 완전히 활착해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선보입니다. 자, 1번 작품. 전체적으로 아마 25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나무 수준이. 52cm, 그 다음에 37cm, 밑에 근장지름은 한 5cm 정도, 근경입니다. 근경은 5cm 정도 나옵니다. 1번 작품. 가격은 예년과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예년보다 가격을 약간 저렴하게 해서 요 정도 나무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팔고 싶은 대로 파세요. 예? 15만 원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도처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요즘 이렇게 기죽어서 삽니다. 자, 2번 작품입니다. 2번 작품은 약간 키가 좀 있죠? 예. 그리고 모가 나무도 이렇게 봄에 이렇게 새순이 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순짓기를 해줘야 잔가지들이 발달을 해요. 그런 거예요? 네. 재래종 모과는 이 잔가지가 잘 발달하거든요. 예. 잎도 작고 잔가지가 잘 발달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이 나무들 있잖아요. 예. 당모과나 일세성 모과나 이런 모과들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잔가지가 잘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잎이 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감독 이 나무 보면은 잎 크다라는 느낌 드세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데 예. 더 크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잎이 다 펼쳐졌기 때문에. 이유는 왜 그런 거냐? 분생활을 아주 오래 한 나무고, 분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예. 거의 뭐 18년 정도, 그 정도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하여튼 20년 가까이 분생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가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가지들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잎이 상대적으로 짧아져요. 그래서 이 나무 두 번째 나무입니다. 그 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봄에 이렇게 순이 나올 때, 꽃이 피고 순이 나올 때 순을 한 번씩 짚어주는 것으로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잔가지를 발달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가지 팁을 얘기를 해야 돼요? 10가지? 10개. 네. 10가지 팁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술직의 실력이 그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나오겠지. 하다 보면 나올까요? 자, 두 번째 팁. 모가도 순짓기를 해주면은 잔가지가 잘 발달한다. 이거 사이즈 적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된 것 같죠? 가격도 얘기 안 했죠? 예. 자, 역시 57cm, 그 다음 37cm, 밑에 근경은 5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여기에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으니까 네. 위치상으로는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야 2번 가격 얘기 안 했죠? 그것도 1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왜 큰데 더 싸? 제가 키장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 키 큰 놈은 다 미워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모과는 앞에 나와 있는 모과하고 약간 다르죠? 예.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고. 네. 예? 아니 일단 생김새가 좀 자연스러워. 그래도 이것은 이거는 좀 자연스럽습니까? 쌍간인데 모과가 추목이 잘 되면은 여기서 추목을 하면 대박 날 거예요. 침묵해요. 예? 예. 근데 일반 모과는 추목이 잘 되는데 당모과는 추목이 잘 안 됩니다. 아니 해는 게 실력이지. 하는 게 실력인데
예술에서도 하는 게 실력이라 몇 개 취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취목을 해서 분양도 하고 일부는 분양도 하고 또 예술에서 키웠는데 예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작년에 3주, 4주가 얼어 죽어 버렸어요. 얼어 죽어가지고 하우스 안에 있는데도 얼어 죽더라고요. 그럼 보호실에 넣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 안에 보호실이죠. 아니 이중하우스에 넣어놨어야 돼. 아저씨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는 취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당분간은 취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은 취목하면은 진짜 나무 끝내줄 상간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데 그것이 당무가 운명이거니 해야 됩니다. 약간 키가 작죠? 예. 그러면 당무가는 그럼 어떻게 실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접목으로 키우는 접목으로? 거예요. 예. 접을 하는데 좀 저접을 했어야 되는데 저접은 해서 키운 건데 예. 그렇게 됐어요. 51cm 33cm 밑에 근경은 한 4cm 조금 넘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저렴하게 12만 원에 드립니다. 어때요? 가격 괜찮죠? 예. 이것은 작은데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 과거에 여기서 취목을 땄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또 키워오다 보니까 나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예. 원래 취목은 나무는 그러는데, 그래서 이 취목을 따는 상처가 있는데 많이 아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마 취목에서 나간 나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예. 좀 아쉽죠? 4번 작품. 근데 그런대로 또 나무가, 모양이 괜찮죠? 예. 근데 가지가 좀 풍성하니까 그래도 가지도 풍성하고, 있어 보여, 잎도 풍성하고. 근데 이 나무들이 예전에는 열매가 자그마하게 열리면 그때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판매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버리.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꽃이 피었을 때 분양하기로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지. 네. 어차피 열매는 열릴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열리는데 이제 열매 열리는 것은 다음 나무 5번 작품을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목한 나무 모가가 어렵게 2년에 걸쳐서 취목을 했거든요. 예. 재에서 8단근까지 나오고 뿌리도 뽑아보니까 아주 잘 발달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얼어 죽었는지 아마 예술에서 이렇게 겨울에 그림자 지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방심했죠. 그래서 모과 나무가 사실 추위에 굉장히 사람들은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예, 이 줄기는 아주 추위에 강해요. 예. 근데 뿌리가 약합니다. 이 제가 알기로 이 줄기는 그 영하 50도에서도 견딘다고 그래요. 근데 뿌리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자, 4번 작품. 나무가 옆에서 정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48, 40, 밑에 4.5cm 나오는데 4번 작품 12만 원에 드립니다. 자, 5번 작품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작품이죠. 그러면서 지금 꽃들이 다닥다닥 많이 와 있는데 이 꽃이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요? 한 나무에서. 자, 그래서 우리 카메라가 이제 근접 촬영을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꽃을 근접 촬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요? 잠깐만요. 요거요. 요거 근접 촬영 한번 해보세요. 예, 잠깐만. 보면은 여기서 꽃에서 이쪽으로 꽃자루가 있거든요. 잘 안 보여. 갈게요. 아이. 가서 찍는 게 낫겠다. 어떤 거요? 그 꽃자루가 있다 이거죠? 예, 꽃자루가 있죠? 푸르스름한 거 조금 녹색 띈 거. 예, 가늘죠. 가는데 이 암나무는 요게 암나무예요. 암꽃이에요. 어떤 거요? 요거.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죠? 여기에 씨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다시, 각각 열매 같이 쪼까맣게 있긴 있구나.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줘봐요. 자, 이것은 없죠. 그냥 자루만 있죠. 여기도 지금 그 암꽃이에요. 싹 때문에 잘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예, 이것도 암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암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12개가 열린다. 네. 그럼 12개를 다 키우는 거 아닙니다. 12개를 키우려면 매일 액비를 줘야 돼요. 그렇지. 12개를 다 매일 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나무에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고 키우는 것이 보통 2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개 정도 남기고 솎아주면 돼요. 근데, 3개. 예, 3개요? 3개까지 용서해 줄게요. 근데 이제 액비를 쓰면은 3개까지도 무난해요. 네. 근데, 그 예설표 액비 쓰셔야 됩니다. 이상한 액비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3개 정도 쓰면 무난한데, 열매를 따내는 시기는, 열매를 솟는 시기는 열매가 커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구슬치기 했었죠. 예. 그 구슬만해졌을 때. 아. 그만했을 때, 솎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암꽃이, 이 나무는 지금 굉장히 암꽃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암꽃이, 이렇게 숫꽃하고 같이 나오는데, 집에 이렇게 팔이나, 벌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수정을 시켜주는데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숫꽃을 따가지고, 예. 암꽃에다 이렇게 비벼주면 문제로지? 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무화꽃이 이렇게 이뻤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화꽃이 굉장히 귀엽고 예쁘다라는 걸 오늘 발견하셨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5번째죠? 네. 5번째 강의, 모과, 암꽃과 숫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런 건 비싸게 받아야 그동안 물가라도 나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약한 것이 다른 것 같아요. 54, 30, 밑에 근장지름은 한 5cm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무가 워낙 잘생겨서 15만 원에 드립니다. 이 나무 굉장히 잘생겼는데 밑에 그루소숨새가 끝내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6번 작품입니다. 근데 이 촬영하다 보니까 분이 높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고 얇은 분이 있죠. 예. 초보자가 선택할 때는 깊은 분이 나을까요? 낮은 분이 나을까요? 초보자가 했을 때는 깊은 분이 낫겠죠. 예, 초보자가 선택할 때는 깊은 분이 낫습니다. 예. 좀 깊은 분이 약간 투박한 느낌을 주죠. 예. 근데 이제 얕은 분은 좀 뭐랄까 날렵한 느낌? 예. 그래서 나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 정도 나무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키워도 되죠. 그치. 네, 고수가 키워도 됩니다. 그 정도 나무가 굉장히 잘생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분도 이쁜 걸로 했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놓고 맞춤으로 해서, 솔직히, 그게 분갈이를 하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겠지만은, 아시잖아요. 예술에 나무 많을 때 작업할 때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밭비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순간순간, 이 나무는 깊은 분, 이 나무는 얕은 분.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를, 깊은 분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예술에 있는 나무들은, 모과는 전부 얇은 분에 다 들어가도록 애초에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6번 작품 55, 34 밑에 혹지름이 6cm, 7cm 가까이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잘생겼기 때문에 경매에 나가도 25만 원 나오겠는데요. 그러죠? 화분도 잘 쓰고 일단은 얼떨결에 걸렸겠지만 그래서 이 나무는 18만 원에 드립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꾸 보여줘요. 정면을 보여주지. 그 중에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택배비가 이게 급지에 따라 다른데 이 시골로 갈수록 택배비가 비싸요. 도시 같은 경우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차량 이동하는 이동하는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시골은 좀 택배비가 비쌉니다. 우리가 다 갖다 주는데도 그렇게 비싸게 다 받아요. 자, 해서
6번 작품. 이것은 18만 원에 드립니다. 수거하고 이거 쟀어요? 증거, 아까 증거 같은데? 거 같아요? 예, 밑에가 몇 센치, 7cm가량 된다고. 쟀다 그러면. 예, 7cm가량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6번 작품은 이게 지금 옛날 동네분이거든요. 옛날 동네분. 예, 옛날 동네분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중국에서 온 것인지, 근데 중국에서 온 것들은 되게 다 깨졌거든요. 예. 근데 동네분도 중국에서 OEM 거시기로 셨는가? 아니요, 그 동네분이 중국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동네분이 국내에서 한때 명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붐 불었을 때 예. 중국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분이 자꾸 깨지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중국 업체한테 넘기고 그냥 손 털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살아남은 거 보니까 이거 국산 동네분 같아요. 근데 국산 동네분은 상당히 비쌉니다. 잘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예, 돈값이 상당해요. 자, 7번 작품. 자, 이 나무는, 모과나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병충에 대해서. 혹시 그 예솔 모과에 어떤 병이 생긴 거 본 적 있습니까? 봤지. 예, 무슨 병이 생긴 거예요? 역곡병. 엽곡병? 아니, 적성병. 예, 적성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월 14일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생길 때 됐어요. 아. 이 생기는 것은 곰팡이균? 예. 병원균이 향나무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봄에 이렇게 비가 한번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 포자가 모과한테 날아와요. 아. 그래가지고 이 모과의 잎 뒤끝에 노란 반점이 자그만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계속 커져요. 그래가지고 모가 잎에도 생기고 열매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매 생기면 이제 완전 흉측한, 그렇지 않아도 못생긴 모과가 아주 흉측한 모과가 되죠. 아, 그래서 모과가 이제 그 상처가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그 병반이 보였을 때, 농약상에 가가지고 이 적성병약 또는 한국말로는 붉은별 문의병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적성병이라고 할 때 적성이 붉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한 번만 딱 뿌리면 그냥 바로 치유가 돼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모과에 잘 생기는 것이 진딧물이 잘 생겨요. 예. 근데 예술에서 모과에 혹시 진딧물 생긴 거 보셨습니까? 진딧물은 못 봤어요. 네, 액비 쓰니까 그래. 그래서 이 진딧물도 잘 생기는 편인데 액비를 꾸준하게 쓰면은 진딧물 자체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모과하고 그다음 배나무하고 심산해당, 명자 이 종류의 적성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뿌릴 때는 이 감염이 된 나무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 향나무가 있을 때 향나무에까지 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럼 향나무가 없으면은 적성병이 안 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이렇게 포자가 날아오겠죠. 포자가 날아오니까. 바람이 안 불면은 안 생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바람이 부니까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주면, 한 번만 뿌려주면 돼요. 그 적성병약에다가 전착제 섞어가지고 한 번 픽 뿌리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우려할 것이 안 되는데, 정작 문제는 뭔 거니? 그렇게 치료 가능하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동네분에 심어진 이 모과. 예서 모과의 특징이 상처 없고 처사거리 흔적 없고, 그 다음에 뿌리 짧게 잘랐고, 상처는 모두 다 치료 다 끝나거나 아예 없고, 근데 말하다 잊어버렸네. 53cm, 그 다음 33cm, 밑에는 앞뒤로 더 커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4cm 정도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심어놔도 진짜 이쁜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첫사거리 해서 나무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 12만원에 드립니다. 7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개의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럼 이제 8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가 분갈이는 가을에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왜 그러는 거니? 나무가 근도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가, 수사에당, 심산에당. 장수매. 장수매도 근도암이 생기는데, 장수매는 조금 귀한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근도암이 생기는데, 이 근도암이 생기면은 나무가 이제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예술에서도 그 수사회당 하면서 근도암 치료 방법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이 나무는 그러면 재작년 가을에 분갈이했을까요? 작년에 봄에 분갈이했을까요? 봄에 했잖아요. 봄에 하죠. 예. 이유는? 예? 이유는? 뭔 이유 그때? 그때 근데 그때 봄에 분갈이할 때도 혹시 근도암 보였던가요? 아니 없었어요. 안 보였었죠. 네. 이유는 흙을 완벽하게 다 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도암이 생기는 것은 대개 밭흙에서 옮겨와 가지고 여기 근도암이 생기더라고요. 밭흙에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 흙이 소독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흙이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자른 단면에 붙으면은 근도암이 100%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완벽히 다 털어버리면 묵은 흙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개 분갈이할 때 쓰는 새 흙들은 대개 다 무균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냥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갖다 분갈이를 해도 근도암이 옮겨붙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미 감염된 나무는 이제 석회용화제 30배에 30분간 담았다가 말려가지고 분 올림하면은 되게 치유가 되죠. 예. 그래서 이 근도암이 발생하는 이 나무를 예술에서는 주로 봄철에 다 분갈이를 하는데,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봄철에 분갈이를 해도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꽃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무 굉장히 건강하죠. 예.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예술식 분갈이로 흙을 완벽히 다 털어버려서. 털어서. 깨끗한 흙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 분갈이는 이 묵은 용토를 아까워가지고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쥐약이에요. 어떤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책에는 뭐 묵은 흙 한 줌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때 지식이에요. 58cm에 31cm, 그 다음에 4cm. 이것은 12만원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 시기를 흙을 완벽하게 다 털려고 예술식으로 분갈이를 하면은 굳이 가을에 할 필요가 없다. 가을에 하려고 그러면 나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겨울철에. 그 보호실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나무가 얼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물 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봄철에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그 별도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전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예술에서 가을에 분갈이한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봄철에 그렇게 분갈이를 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가을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분갈이까지도 이제 또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깨어나는 시기가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 속담에 부잣집 나락이 먼저 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잣집 나락 꽃이 먼저 핀다는 얘기겠죠. 그 나무도 건강하면은 무가도 잎도 무가가 됐든 먼 나무가 됐든 이게 정면이 아니고 이쪽이 정면이. 건강한 나무는 봄이 되면은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뿜어내죠. 근데 이 나무는 약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약간 세력이 젖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봤자 한 3, 4일 차인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분재원에서 구입하시는 모가보다는 훨씬 건강할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데처럼 꽃이 다 활짝 폈는데 예술에서는 이러냐? 왜 그러죠? 워낙 추워요. 예술이 전라북도, 남도 합쳐서 시베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지역적으로 춥습니다. 겨울에 11시에 해가 떠가지고 2시면
해가 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추워요. 그래서 9번 이 나무는 조금 난해한 나무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키워도 예, 무난할 것 같은데. 완전 진짜 100% 자연수행 같습니다. 아, 어제가 4월 14일이었죠. 예.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13일이었나? 어제 아침에 나는 얼음밭이. 어제 아침에 얼음 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모가는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도 봄에 굉장히 먼저 싹을 틔워요. 예. 모가, 그 다음에 장수매, 장수매. 그 다음에 심선회담도 좀 같은데? 일찍 피는 편이고요. 예. 그런 편인데, 이 나무는 조금, 시기적으로 한 3일 정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3일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무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자, 몇 cm냐? 한 8cm 나오는 것 같네? 58cm에다가 35cm, 밑에 근경지름은 한 4.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은 2022년 봄에 전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간 정도는 분갈이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얘기를 했죠. 예.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있을까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왜 우리 모가는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붙어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왜 그래요? 영양 부족인가? 영양 부족이요? 예. 천하의 예술 분재원 부감독이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아무리 모가를 안 좋아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안 좋아하더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전문가가 알면 되지.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지 모르면. 알려줘봐요. 왜 관심이 없었어요, 그난 여태까지. 자, 모가는 전문 용어로 자가불친화성이다라고 그래요. 자가불친화성. 따라해보세요. 자가불친화성. 네. 그건 뭐냐? 이 나무 안에서 암꽃, 수꽃이 같이 핀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도 가족끼리는 열매 맺는 행위를 하지를 않죠. 네. 네. 모가가 그래요. 음. 그 모가나 이게 보통 열매 많이 맺는 나무들은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2나무는 키워야 되는 거네, 열매 그렇죠. 달리려면. 예. 그래서 한 나무를 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예.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2나무를 키워야 돼요. 예. 이게 자가불친화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나는 아까 암꽃, 수꽃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하나에서 그냥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야, 이거는? 어느 집안에 가나 남자, 여자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끼리 새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얘들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좀 진화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원에서도 그래서 이 열매를 보는 나무 있잖아요. 예.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이런 나무들 열매를 맺을 때는 수분수라는 것을 심어요. 보통 20%에서 30%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수는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품종의 나무들을 전부 다 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품종을 심는 되는 거잖아요. 심어가지고 이 열매 맺음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모가나무는 한 주가 아니고 2주를 키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는 괜찮아요. 재밌어요. 모가가 이렇게 꽃이 많이 올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올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근데 꽃 볼 때는 네. 열매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더라도 꽃은 좀 많이 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피는 게 낫지. 그러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 꽃이 많은 나무로 이 선별을 했는데, 이 나무는 굉장히 선이 예쁜 나무네요.
54cm, 그다음 40cm, 밑에 끈장은 되게 비슷해요. 4.5cm 정도 됩니다. 해서 10번 이 작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10개 짜니까 떨이를 하는 기분으로 12만 원에 드립니다. 선 괜찮다. 네, 선 이쁘요. 선도 자연스럽고. 이쁘고, 예. 요 가지도 이렇게 좀 더 내려가지고 단계를 지어가도 되고요. 새싹을 해서 키우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 이제 키우시는 분 취향일 것 같아요. 수꽃이 아주 튼튼하게 맺혔네요. 근데 일반 이렇게 재래적 모과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많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 오는 나무들도 많아요. 네. 땅에서는 열매를 맺었다가 분에 올라오면은 또 상당 기간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들. 근데 이제 당모과나 일세성 모과는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그렇죠. 바로바로 이제 열매를 붙여요. 그래서, 10번 작품, 12만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갈이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배송 과정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해보다는 조금 일찍 여러분들한테 모과나무 10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입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063-652-1707 또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예솔분재원을 검색하시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죠? 예. 그렇게 구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